자, 다음 개념으로 곱배함수의 연속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의고사에도 비중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조금 복습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중 문제집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1등급 수학이라던가 뭐 기출문제집 또는 뭐 블랙라벨 이론 문제집 같은 경우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복습 좀 철저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의 기본 속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거는 합의 함수죠. 얘는 합의 함수입니다. 합. 그 다음에 이거는 차의 함수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이 합의 함수 같은 경우는 개형 작도가 가능을 하셔야 돼요. y값 두 개를 더한 것에 대해서 대충의 그래프 작도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차이 함수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차이 함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적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나요?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작도성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처리하는 겁니다. 조금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 함수는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요 곱배함수라고 부르는데 얘가 곱배함수라고 불러요. 이 곱배함수는 단점이 있다면 위에 합차처럼 작도성이냐 개형을 그려서 즉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놓고서 그냥 그 관계성을 가지고 연속이냐 극한값 계산이나 이런 걸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게 조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좀 많이 중요하니까 복습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모계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죠. 유리함수라고 하고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즉 분모가 0일 때 뭐가 아니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보다 모계함수는 분모가 0일 때, 그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분모가 0일 때 무슨 속이다? 자, 불연속이다. 이런 과정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요 곱배함수 있죠. 요 곱배함수 기본적으로 작도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에 내가 연속성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냐 요런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자, 두 개를 곱했습니다. 곱하면 그림을 못 그려요. 곱배함수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거죠. 뭐 더하기 빼기는 그려서 뭐 끊어졌거나 이어졌거나 또는 꺾은 함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곱하기 함수는 작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식을 놓고서 저희가 확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 곱배함수가 붙어 있으려면 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연속이고 자, 연속이면 당연히 곱해도 연속이 되겠죠. 그쵸? 연속의 성질이었으니까. 연속한 곱기를 곱해도 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다.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한쪽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연속인 경우에 그 결과를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여기가 끊어졌는데요. 만약에 x는 m에서 끊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끊어졌다면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요거예요. 자, 그것의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겁니다. 함수값이 0. 즉 쉽게 말하면 절편을 지나가면 저희가 곱했을 때 무슨 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속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그런가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fx가 있고, 자, 두 개를 곱했죠. 근데 m의 좌극한과 m의 우극한과 m이 있다고 쳐볼게요. 조금 이따 이제 합성함수 배우실 텐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좌우 함수값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만약에 뭐 a라고 할까요? 얘가 b가 나왔고, 얘가 c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곱했어요. 자, 곱했어. 결과값이 곱했는데 자, 이게 다 연속이 된다는 거니까 결론이 같아야 되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 같아야 극한값이 있는 것이고 함수값까지 같아야만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최종 결론이 같아야 되려면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0이면 당연히 0으로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즉 얘가 함수값이 0이 된다. 즉 m에서 절편값을 지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뭐 증명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를 살짝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m인데요. f가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보세요. 자, f가 이렇게 끊어졌죠? 불연속 맞죠? 얘가 f입니다. f라면 g가 여기를 지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g가 여기를 지나가면 여기 요 점을 지나가면 요게 gx가 이해하시겠죠? 그럼 두 개를 곱한 함수는 이거를 곱한 함수는 x는 m에서 무슨 속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속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고배함수가 연속이 될 때 첫 번째는 두 개 다 붙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하나가 끊어져 있고 하나가 붙어 있을 때 그 끊어진 부분에 함수값을 0으로 한다.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는 메꿔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끊어진 부분에 절편값을 지나가게 되면 누가? 연속인 함수가 지나가게 되면 곱한 함수, 얘와 얘를 곱한 함수는 그 지점에서 무슨 속으로? 연속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 말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얘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인 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요거처럼밖에 못 풀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끊어진 경우는 하나가 하나를 메꿔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끊어진 경우는 끊어진 그 지점에서 뭐 m이라는 지점에서 얘도 끊어지고 m이라는 지점에서 얘도 끊어진 경우는 요것처럼 해서 좌우 함수값을 다 구하셔서 곱의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제 문제 하나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 다음. 요 고배함수는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두 개의 함수가 같으면 안 돼요.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두 개의 함수가 똑같은 함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함수와 그 함수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발산불연속은 제외입니다. 자, 발산불연속이라는 게 선생님 이게 뭔가요? 이제 요런 경우는 제가 지금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m이라는 지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m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처럼 f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일반 불연속인 거죠. 그런데 유리함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죠? 요런 거.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쭉 떨어지거나 요런 불연속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거, 그건 이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푸나요? 이런 건 그냥 정의대로 푸셔야 돼요. 아셨죠? 연속의 정의대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제가 예제 하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더하기 함수, 개형작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미분법 할 때 조금 나와요.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차이함수 역시 미적에서 많이 나오는 함수 형태입니다. 알겠죠? 두 개를 빼서 새로운 함수를 설정해서 보는 방법이고 연속에서는 이 고배함수와 모계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계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끊어졌다. 그쵸? 그렇게 말씀드렸고 고배함수는 기본적으로 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수 형태를 가지고 연속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붙어 있거나 두 개 다 붙어 있다면 당연히 곱해도 붙어 있게 되고 하나가 끊어지고 다른 하나가 붙어 있을 때는 메꿔준다. 즉 얘가 끊어진 부분에 절편값을 얘가 지나게 되면 그죠? 요거죠. 요거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가 되면 그 부분이 곱했을 때 붙어 있게 된다. 단 이 불연속이 일연 불연속은 해당이 안 되고 그거는 정의로밖에 풀 수가 없다. 요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제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죠. 자, 이제 예제 5번부터 고배함수를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근데 답지가 저처럼 하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집을 같은 거 보면 답지는 이제 좌우 함수값 이렇게 나눠서 많이 풀거든요. 근데 조금 알고 계시면 편한 거니까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자.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 함수다. 얘는 일단 무슨 속입니까? 연속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끊어진 게 없잖아요. 연속 함수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되고요. 자, gx 그래프가 있는데 저희가 좀 끊어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이점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맞아요? 이 부분이 의심되는 지점이란 특이점이란 말이에요. 0을 넣어보면 다르네요. 여기 불연속. 자, 2를 넣어봐도 어때요? 다르죠? 2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이니까 여기도 무선속. 자, 불연속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그림을 좀 빠르게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여기가 2인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1이니까 이런 모양. 자,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네요. 2 넣어주면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제가 그린 그림이 자, gx 그래프라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봤더니 g가 여기 두 개에서 끊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끊어졌다는 거 알 수 있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얘가 연속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다 연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끊어진 것만 고려 대상인 거야. 왜냐면 얘가 붙어 있고 얘가 붙어 있다면 곱하면 무조건 붙어 있는 거니까, 얘가 끊어진 지점 보시면, 여기 두 개잖아. 얘가 끊어진 지점은 x가 0이거나 x가 2가 되는 여기만 우리가 뭐 한다면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값이 0이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함수값이 0이기만 하면 곱해서 붙어 있게 된다. 즉 메꿔준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f가 여기 두 점을 지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절편값 두 개를 지나면 돼. 몇 차 함수라고 그랬어? 2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f. 굉장히 쉽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f5를 원하니까 답이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는 방식을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꼭 정리하실 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얘가 붙어있고 붙어있는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요. 두 개 다 붙어있는 붙으면 당연히 연속이 될 거니까 얘가 끊어진 부분 두 개에 대해서 얘가 메꿔줘야 되고, 메꿔주려면 절편값을 지난다. 알겠죠? 여기 끊어진 부분에 절편값을 지나면 이제 연속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는 저희가 극한에서 한번 했었죠, 이거. 이거 흔히 말하는 교점계수 함수, 즉 논리추론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원과 y는 1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원은 중심은 변하지 않지만 반지름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선도 고정 직선이죠. y는 1은 고정된 거죠. 그래서 교점 개수를 ft라고 할 때, 오호, 여기 보시면 이제 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보시면 보이죠? 곱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x 더하기 k라는 함수와 fx라는 함수는 현재 곱을 하고 있다. 요 함수, 1차 함수와 얘는 곱하고 있다. 이건 1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직선은 끊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최종 결론이 무슨 독이 되게 하려면, 연속이 되게 하려면 하고 물어본 거네요. 자, 아시겠죠? 자, 먼저 그러면 제가 한번 요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도와보자고요. 자, 요게 x축이고 y축인데, 자, y는 1은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자, 이게 y는 1입니다. 자, 원을 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t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변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교점 개수 함수니까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없는 거고,
여기는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두 개가 있는 거고 이런 모양이겠네요. 그럼 교점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교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지점이 특이점이 생성되는 부분이 됩니다. 끊어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쯤이겠죠. 여기 접할 때 이렇게. 자, 이렇게 접해버리면 교점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없는 거고 올라가면 두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요때는 t가 1인 거니까 ft를 써본다면 t가 1보다 작은 경우는 교점이 없게 되는 거고 t가 1이면 하나가 되는 경우고 t가 1보다 크면 교점이 두 개가 바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얘를 좀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t축으로 잡고 자, 이 y축이 있다고 치면 저희가 음수 쪽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음수 쪽은 하는 게 아니죠. 양수 쪽만 하시면 되고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1일 때는 1이 됐다가 1보다 크면 2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쵸? 이렇게 돼서 제가 그린 게 fx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끊어졌구나 확인되시죠? 그럼 이제 다 됐네.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얘가 어디 지나면 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여기 지나가면 되는 거.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 직선이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바로 x 더하기 k가 되면 되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다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f1 값은 얼마가 나오고 여기도 나왔죠? 1 값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k 값은 마이너스 1 돼서 답이 0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난이도가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로 나오는 난이도인데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걸 고배함수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요 교점개수 함수를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항상 교점개수 함수는 교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움직여가면서 볼 때, 뭐, 반지름이 변하던가 도형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서 교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대부분 불연속으로 나타나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점이 순간적으로 바뀌는 지점. 거기에서 교점개수 함수는 불연속으로 나타나니까 그 불연속점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제가 시마트 강의 들어갔을 때 그 부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는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랑 차이가 없네요. 1이고 2차 함수다. 얘는 연속 함수가 될 거다. 그쵸? F는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에서 얘가 아까 말한 특이점입니다. 여기서 연속일 거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건 불연속이에요. 이유가 여기를 가만히 보세요. 자, 요거 가만히 보시면 그죠? 얘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 x-1에다가 x 플러스 1로 되는데 얘는 우리가 배운 요리함수란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주면 자, 점근선이 0, 1 분모가 0일 때 그 다음에 x 계수 따면 y가 1이 되죠. 그쵸? 따라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 두 개가 점근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 0을 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지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런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1에서 분명히 끊어졌는데 이게 바로 발산불연속이에요. 얘가 발산불연속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발산불연속이 된다고. 아셨죠? 이런 게 발산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리함수에서 분수함수에서 분모가 0일 때가 대부분 발산불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끊어짐이 아니라 이렇게 쫙 올라가거나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전부 발산불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배 논리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시면 역시 여기 고배함수라고 나온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럼 선생님 정의가 뭔가요? 자, 이게 정의겠죠? 적어드리면 자, 얘가 특이점이잖아요.
끊어졌을 것으로 의심된 지점이니까 1에 가까이 갈 때 두 개의 극한값과 자, 두 개의 극한값, 고배함수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함수값 2를 넣은 게 이렇게 같다라고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언제요? 발산불연속일 때. 알겠죠? 자, 이제 한번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이건 1은 아닌인 거니까 얘 대신에는 이걸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1인 거니까 밑에서 8을 쓰시면 되고, 다시 쓰면, 자, 다시 써볼게요. 얘 대신에는 얘를 써주시면 되고, fx 곱하기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8이니까 8 곱하기 f1이 될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자고요. 어쨌든 얘는 수잖아요. 극한에서. 그죠? 상수가 나왔으니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서 따라서 F1은 0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나 찾았죠? 자,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한번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그럼 리미트에 자, 1에 가까이 갈 때 x-1에다가 fx에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이제 0이 나온 겁니다. 자, 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제가 극한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0이 나온다는 거는 수렴인데 0이 나온다는 건 분자에 보시면 하나 가지고 있죠. 그럼 이 분모에 몇 개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쵸? 2개 이상. 그래야 0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2개 이상. 3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몇 차라고 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2차라고 깔아놨죠? 아, 2차니까 여기에서 x-1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 지워지고 남으니까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아, 따라서 fx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구나라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답은 9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건 이제 모의고사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뭐 금방에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제 고배함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의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유는 왜다? 연속이 발산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일반적인 불연속은 고배 논리로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조금 어려운 얘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복습할 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